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싱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었죠. 스케치북을 열고 사각형을 그리고 원형을 그리고 그리고 프로세싱에서는 좌표가 좌측 상단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하나씩 다시 살펴보자면, 먼저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스케치북의 크기, 저희가 원하는 스케치북을 펼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사이즈 500, 500이라고 친다면 크기가 500픽셀, 500픽셀이 되는 스케치북을 프로세싱은 열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좌측 상단 이 부분이 0,0, 그리고 우측 상단 이 부분이 x좌표가 500, y좌표가 0인 이런 좌표가 되고, 또 우측 하단은 x좌표가 500, 또 y좌표가 500인 500, 500이 됐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은 x좌표가 0, 그리고 y좌표가 500인 0,500, 이런 스케치북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넥모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각형의 기준점을 원래는 좌측 상단이었지만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을 하는 명령어를 배웠었고요. 또 rec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죠. 여기처럼 250, 250, 200, 200이라고 쓰면 250, 250 좌표에 기준점이 위치한 가로 200픽셀, 세로 200픽셀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줘 라고 프로세싱에게 부탁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200, 200의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주고요. 중심점이 이 사각형의 중심으로 오게 된 것은 위에 랭모드 센터라는 명령어를 써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엘립스 원형이라는 명령어인데, 엘립스에 250, 250, 200, 200이라고 쓰면 중심이 250, 250에 위치한 가로 200, 세로 200 픽셀의 원형을 그려주게 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이 시간에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 프로세싱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새 스케치를 열고 어떤 그림을 그려볼 거냐면, 간단하게 저희가 그릴 수 있는, 저는 제 프로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케치북을 펴야겠죠. 스케치북은 사이즈라는 명령어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500 곱하기 500 픽셀의 스케치북을 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이런 스케치북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저는 흰 화면이 익숙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55, 0부터 255의 값을 이 배경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55는 흰색, 0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먼저 저는 얼굴 형태를 먼저 그려볼게요. 얼굴 형태를 원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원형은 엘립스. 얼굴은 이 중간에 나타나는 게 이상적이니까 이 중간의 좌표 250, 250 전체가 500, 500이라는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중심인 250, 250의 크기는 가로 200, 세로 200이 되는 원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얼굴이 나왔죠. 이제 여기에 눈, 코, 입을 그리면 되는데, 먼저 눈을 그려볼게요. 눈은 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같은 거리에 떨어진 원형을 그리면 눈이 되겠죠.
이 중심이 x좌표가 250이 되니까 이 250으로부터 50씩 떨어진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원형 엘립스 250으로부터 왼쪽으로 50이 떨어졌으니까 x좌표는 200, 그리고 이 중심이 250이니까 y좌표는 눈은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한 24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는 한 25 정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눈이 하나 생겼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을 그릴 때는 이 원에서 달라지는 것은 x좌표만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 되겠죠. 이게 250에서 왼쪽으로 50픽셀 이동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50픽셀 이동하면 x좌표는 총 이 원에서 100픽셀 이동한 300픽셀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눈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도 똑같이 원형으로 엘립스. 자, 코는 중간에 위치하니까 가로 픽셀은 250. 세로 픽셀은 중심보다는 약간 아래에 위치한 260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기는 눈보다 약간 작은 20 픽셀, 20픽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가 만들었죠. 자, 이제 입을 그리려고 하는데 입의 모양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반달 형태였는데 저희가 아직 반달을 그릴 수 있는 걸 못 배웠어요.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이 프로세싱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도움말에서 레퍼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똑같이 들어가는 방법은 웹브라우저에서 프로세싱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왼쪽에 있는 탭에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에서 제공해주는 명령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2D 기초도형에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엘립스도 있고 뭐 라인, 선도 있고 저희가 배웠던 렉트, 사각형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볼까요? 첫 번째는 아크,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문법 어떻게 쓰는지 나오고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이제 인자라고 하죠. 이 수치들을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배웠던 엘립스를 한번 볼까요? 엘립스, 이름은 엘립스고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엘립스는 어떤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엘립스의 문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 A, B, C, D에 들어가는 것은 각각 X좌표, Y좌표, 너비, 높이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저희가 반달 모양의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아크인 것 같네요. 이 아크를 이용해서 입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아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인자 외에도 우리가 원형을 만들 때 4가지 인자를 썼던 것 외에도 스타트, 스탑, 모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인자를 더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ABCD는 저희가 원형을 그릴 때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 아크, 호의 크기, 너비와 높이,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이 스타트와 스탑이라는 인자는 이 원형을 그린 후에 이 각도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 것인지를 의미한다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이 레퍼런스 중에
저희가 가장 비슷하게 원하는 것은 요 레퍼런스에서 요 각도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요걸 한번 복사를 해서 저희의 그림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복사를 하고 세싱을 다시 열어서 일단 이렇게 복사를 붙여 놓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입을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 위치는 X좌표는 250 그리고 Y좌표는 중심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니까 한 280 정도로 할게요. 180 그리고 크기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80, 80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의미하는 게 시작되는 각도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각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0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0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각도와는 조금 다르죠. 저희는 원형을 360도로 하는 그런 각도를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디그리의 각도가 아닌 라디안스라는 각도를 쓰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이가 이 180도인 각도 체계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이 플러스 쿼터 파이라는 것은 요 파이 180도 플러스 4분의 1 180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180도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파이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얘 모드는 아까처럼 여기가 열려있는 걸 쓸 것이냐 오픈 여기가 뭐 닫혀있는 걸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중심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걸 쓸 것이냐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웃는 모양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흑백으로만 그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컬러까지 내친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컬러는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사용하는 RGB 컬러를 사용하는데요. RGB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 뭐 색의 삼원색이라고도 하죠.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지면서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혼합 방식을 우리는 감산 혼합, 물감을 섞는 것 같은 감산 혼합이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화면에서 쓰는 것은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섞을수록 밝아지는 이런 가산 혼합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RGB 컬러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세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배경 컬러도 사실은 0부터 255라는 숫자로 검정에서 흰색까지의 단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세 가지 인자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 255, 255, 255 똑같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세 가지로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red, 아래 값, 여기가 들어가는 값이 바로 G, 그린의 값, 여기가 들어가는 값이 B, 블루의 값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GB인데 레드가 255 가장 높고 다른 값이 0이 된다. G와 B가 0이 됐다. 라고 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자, 빨간색이 나오겠죠, 배경이. 반대로
레드가 0이 되고 G가 255가 됐다 라고 하면 자, 녹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레드와 G가 0이고 블루가 255가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럼 모든 값이 255, 최대값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이 다 섞였을 때 흰색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흰색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썼던 어떤 그 민트색 비슷한 색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사실 RGB만 수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컬러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에서 도와주는 툴이 있어요. 이 도구 탭에서 색상 선택을 클릭하고 자, 제가 찍어놨던 게 보이죠? 자, 제가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값을 RGB 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고 그 값을 코드에 입력만 하면 쉽게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 색으로 해볼게요. 이 컬러의 값은 레드가 22, 그리고 그린이 242, 블루가 163 컬러가 나오죠. 이걸 보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레드가 22, 그린이 242, 블루가 163. 자, 이렇게 하고 해보면 자, 이렇게 민트색 비슷한 녹색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요 얼굴 있는 부분까지 다 채우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 얼굴 안에 색을 이 색으로 채워도 되지만 그냥 이 안에 색을 채우지 않고 선만 남기는 방법도 있겠죠. 그 명령어는 여기서는 no fill 이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fill이 채우다니까 채우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안에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라인의 컬러도 제가 원래 프로필에 해놨던 것처럼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라인의 컬러를 바꾸는 방법, 펜 색깔을 바꾸는 방법이죠. 이 명령어는 스트로크라고 하면 되고요. 스트로크의 색 역시 뭐 이렇게 RGB의 값을 해도 되고 흑백으로 0부터 255의 값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255라고 넣겠습니다. 세 가지 값을 넣는다면 255, 255, 255라고 해도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펜의 두께를 좀 더 굵게 해볼게요. 그 명령어는 스트로크 웨이트입니다. 웨이트는 한 5 정도 해볼게요. 요거는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1이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고 1이 1픽셀로 그린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5로 하면 5픽셀 정도의 두께로 그린다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원했던 이렇게 스마일 웃는 표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프로그래밍이라는 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세싱의 좌표와 그림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코드와 친해지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